자, 오늘은 어떤 해외 시장을 에너지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과 그 다음에 지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재 그 크루드 오일이 주가 121불에서 지금 한 101불 정도, 95불까지도 갔었죠, 그죠? 이게 이제 월물이 바뀜에 따라서 가격은 좀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30불짜리도 월물이 바뀌면 다시 121불, 6월물 기준으로 되는 거니까. 뭐 7월물 가지고 같은 경우는 고점 123불로 아니 116불로 잡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은 지금 6월물 노란색이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되는 물이고 기본물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 오일물이 지금 어쨌든간 좀 하락을 하고 나서 추세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맞았어요, 그죠?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라는 부분 하나랑 다만 이제 주가가 계속 저점도 아직은 쉽게 안 내려오는 부분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아직 개선이 안 됐다라는 부분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뭐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러시아와의 관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좀 더 좋죠. 그래서 지금 현재물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5, 60불이면은 항상 오일은 5, 60불이면은 괜찮아요. 50불만 돼도 넘는 충족도고 40불이 됐을 경우에는 45불 정도가 되면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5불에서 130불 정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은 충분히 매도해도 되는 거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한 80불 정도 가 있으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관점에서는 좀 과한 포지션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그 러시아 가스관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봉쇄 혹은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 이런 부분 때문에 오일이 올라가는 건데 여기로 좀 대체제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원자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타 에너지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 내추럴 가스를 활용해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금 다른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간 전체적으로 크루드 오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상방이 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물론 아직 근데 이제 하방이 안 꺾여 들어갔다라는 것도 분명히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입장이지만 상방도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오일이 좀 멈춰줘야 나머지 부분들이 좀 주가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내추럴 가스도 이제 6월물이 기준이 되는데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한 마이너스 0.25% 정도. 그러니까 8달러까지 갔죠. 8달러, 8.197달러까지 갔는데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바닥이 있었어요. 원래는 뭐 2.3불, 2.2불. 예, 월로 보게 되면 한 2.2에서 8이면은 4배 가까이 수익이 나는 구조로 바뀌었죠.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사실은. 6.5에서 6만 되더라도요. 지금 어떠한 러시아 천연가스 관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지금 이제 비축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점점 더 이제 루브라 결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수요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좀 오버슈팅 된 것은 사실이죠.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죠. 원래 왜냐면 대체 에너지가 단순히 내추럴 가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노드 1이나 노드 2를 통해 가지고 가스관을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처음에 설립할 때는 비쌌지만 가스관을 그 만들어 가지고 한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PNG라고도 부르거든요. 뭐 LNG, PNG 이런 얘기가 뭐냐면 NG가 내추럴 가스잖아요. 근데 PNG나 LNG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만약에 내추럴 가스도 한 6.5에서 6불까지 안정화 된다면 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금속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닥터커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좀 안정화돼야 이제 구리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돼요. 사실 구리값들이 물론 이제 그 이거는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높거든요, 구리값들이. 그래서 구리값이 좀 안정화돼야 어떤 부동산 경기도 왜냐면 전체적으로 건축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 리스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
긍정적인 부분은 물론 이게 뭐 급격하게 하락은 항상 안 좋지만 적정 수준의 어떠한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예,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안정자산이었던 골드가 좀씩 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좀 맞춰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너지에서 금속으로 가고 금속 다음에 이제 농축산물인데 농축산물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부분이 콘, 옥수수거든요. 근데 아직 옥수수 가격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인지 몰라도 하락을 완벽하게 멈추지 못했어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곡물 수혜주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타 이제 뭐 사료주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콘 가격도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물론 콘 가격에서 이제 콘 공장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다시 팜으로 바뀔지 아니면은 뭐 원유, 뭐 여러 가지 석유로 시추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곡물적인 부분들이 하락을 안 하다 보니까 순환매적으로 이제 뭐 사료주라든지 곡물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죠. 그다음에 이제 콩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아직은 이제 그 저점을 못 찍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옛날 같은 탄력도는 조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 같은 경우는 밀이 꺾였고요. 그럼 지금 이제 옥수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꺾이는 시점이 아마 이제 물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루드올이나 내추럴 가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고점이 돼서 내려온다면 그에 따라 금속주들은 안정화가 될 거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물가 관련해서 영향을 주는 농축산물 지금 콘 가격이죠. 콘 가격에 대한 약세 흐름이 좀 만들어지면 아마 시장은 좀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이제 콩 가격 이 부분 왜냐면 밀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돼지 가격도 지금 보시게 되면 미리 선반영됐습니다. 돼지 가격도 꺾여져 내려오고 있어요. 돼지 가격도 좀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5월물 기준으로 전고점 30일 정도를 찍었다가 예, 지금은 오히려 좀 하방 추세를 좀 만들고 있죠. 굉장히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옥수수 가격이 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완벽하게 이제 케어가 되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왜냐면 정보를 완벽하게 뚫거나 날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스닥이나 그 다음에 뭐 기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존스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또 중요한 포지션을 S&P 500부터 볼게요. 우리가 S&P 500을 많이 보는데 S&P 500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계속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고 여기를 어떻게든 좀 저점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점을 지켜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예, 포인트적으로 한 4,100포인트 정도, 4,100에서 4,141. 이 부분을 이제 지켜주면은 다중바닥이 좀 형성되면서 안정화 단계로 좀 바뀔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종목들도 좀 빠져줄 것은 미리 빠져줬고 나스닥도 어제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오히려 갭으로 좀 띄우면서 지금 흐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어요라는 거고 다우는 좀 높습니다. 왜냐면 다우가 원래 기존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좀 두각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들이었던 나스닥 쪽이 좀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다시 이제 좀 궤도 국면으로 좀 돌려놓는 부분. 그러니까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 저점을 유지시켜주는 반복되는 행위를 보인다라고 하면 뭐 전처럼 뭐 신고가를 넘어가는 모습보다는 어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모든 구조가 다 잡힌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 정도까지 이제 드디어 오지 말아야 될 자리가 왔죠. 지금 평균적으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자리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예요. 예.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약세 흐름을 보이면 멈춘다라는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6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데 이제 그 하단 부분까지는 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는 어디서 멈추냐 싸움인데, 자, 아직까지는 이 하방을 유도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인 매도를 연달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사주다가도 외국인이 계속 던지게 되면 이거를 이제 역행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연일 외국인이 팔자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사자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자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외국인이 사자 분위기를 좀 형성한다면, 그리고 그게 한 이틀 정도 유지가 된다면 거기에 저점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 여기 구간 정도가 된다면.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대차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뭐가 자유롭냐?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순매수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인데 네이버가 아직 카카오랑 멈추질 않고 있는데 여기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 포지션으로 좀만 돌아온다면 지금 자리부터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가 언제 돌아서느냐 자리. 다만 이제 저항은 한 75,000원에서 79,000원이니까 박스권의 흐름 상황에서의 포지션 자체는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이제는 시총 높은 종목들보다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1조 밑에 혹은 5천억 밑에,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3천억 밑에, 이런 종목들이 좀 빠르게 순환매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제 유동성 부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테마성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고, 그 테마성이라는 것은 뭐 이천지로 갈 수도 있고, 뭐 게임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메타버스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순환매로 가면 톡톡톡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도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것이 삼성전자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저점을 잡기 위한 하나의 하방 포지션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포지션들이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여줄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큰 종목들이 이제 멈춰주고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그 외의 섹터의 종목들은 이제 순환매로 어느 쪽은 주인공이 돼야 되니 테마 순환매라든지 종목 순환매로 될 것이고, 지금 일단 첫 번째 시그널은 일단 오일 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이제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밀값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옥수수라든 천연가스 정도 이런 정도 잡히면은 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골격 이런 것들이 좀 잡혀간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안정화되면서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행보들이 보일 거다. 그 중에서 이제 큰 거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요. 쫓아가시면 안 되는 게 순환매로 돌면서요. 결국은 사료주도 정말 지금은 잘 갔지만 과거에는 정말 많이 무시당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다리면서 좋은 종목이라고 했을 경우는 순환매를 기다린다면 언제든지 그 포지션 자체들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타 뭐 시장을 바라보는 이유와 시장을 생각하는 부분들은요. 잘못된 투자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뉴스라든지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간 시장이 이제는 어떤 큰 종목들은 조금 이제 박스권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테마 순환매, 작은 종목들은 좀 중간 사이즈 종목들, 중간 중소형주들의 어떠한 순환매 사이클을 좀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패턴들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보다는 또 너무 비관적일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일 필요도 없고요. 어떤 흐름에 맡기면서 어떤 기회를 잘 포착한다면 위기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